자, 이제 팔체질 의학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너무나 강한 장부는 약하게 해준다. 너무나 약한 장부는 강화를 시켜준다. 그 다음에 병에 발견하는 발전하는 그 원인이 있다. 장부의 체질 구조에 따라서 병인이 전병이 돼가더라. 병이. 이제 그런 원리를 알았으니까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고쳐주느냐? 심한 건 우리 전문의한테 가야죠. 우리 뭐 물리적으로 뭐 어디 어긋났을 때 수술 받아야 될 건 병원에 빨리 달려가야죠. 응급실로. 그 다음에 뭐 침 맞을 거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한의원으로 갑니다. 특히 팔체질 전문 한의원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가정건강관리 차원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야. 가장으로서 우리 애들 병원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애들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가족의 건강관리 주치의가 되자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16강부터 20강까지 이제 결론적으로 강의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16강은 체질을 알면은 건강관리가 쉬워진다. 자, 우리 현대애들은요, 끄떡 어디 아프면은 어디로 달려간다고 그러죠. 뽀르르 달려가요, 뽀르르. 약국 가고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약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누가 썼어요? 전부 다 전문 의사들이 썼습니다. 내가 아까 소개드렸습니다만은 김현정 전문의 똑같은 취지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은 약을 먹어도 약발이 잘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나아야 되는데 안 나서요. 그럼 그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한 3가지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을 잘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자, 건강기능식품 왜 먹습니까? 필요하니까 먹지. 먹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먹어보고 내 몸이 좀 좋아진다, 효능이 좀 느껴졌을 때만 먹으라 이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체질의 특색이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불편한 느낌이 많다면 당장 먹는 것을 중지해라. 체질에 맞지 않는 민간요법이에요. 또 민간요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잡곡밥은 어떻게 먹고 체질에 따라서 뭐 있는데, 물은 어떻게 마시고 다 있어요. 뭐 차는 어떻게 해서 마시고 주스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 마시고. 이것도 체질학적으로 분별이 된 것만 해라 이거지. 이게 오히려 작용이 돼가지고 건강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체질에 맞지 않는 섭생이에요. 땀을 자주 안 내야 되는데 땀을 막 내. 젊었을 때 저처럼요. 보시탕 많이 먹고 소주 많이 마시고 다음날 무조건 사우나 가서 땀 빼는 거. 이렇게 한 10년 했더니 고질병 오잖아요. 자,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전문의들이 다 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걸 내가 종합했을 뿐이에요. 특히 팔체질적인 의미에서 최경규 씨라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주장했던 내용. 미국 사람들을 치료해 보니까 미국이 얼마나 진료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수없이 양의학적으로 접근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 뭐가 없지 않나, 있지 않나 이거 찾아온 거예요. 딱 보고 체질을 팔체질 판정해가지고 음식을 바꿔줬어요. 건강기능식품을 딱 밝혀줬어요. 그걸 그러니까 딱 나서버려요. 이게 체질의학의 진수입니다. 체질에 따라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거죠. 보통 우리 다이어트면 원푸드 다이어트 많이 하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뭐 자기는 물만 마셔서 살이 빠진다. 어떤 친구는 뭐 사과만 먹었다, 나는 포도만 먹었다 막 이래요. 그런데 이것도 적합한 체질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포도 다이어트는 금음 수양 체질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명심해야 될 건 체질에 맞더라도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왜? 어지럼증, 두통, 탈모, 심한 무기력증, 소화불량, 변비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온단 말이죠. 이럴 때는 즉시 중지해라.
그러나 웜푸드 다이어트도 반드시 체질을 입각해가지고 해라. 그래서 그게 전문적으로 쓴 게 주석을 원장이 팔체질 다이어트라고 최근에 썼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다이어트 요령이 있어요. 근본 상식적으로 BMI라고 하잖아요. 체질량 지수. 신장하고 체중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공식이 있죠. 자기 체중 나누기 신장 나누기 한 번 더 나누라 하면은 그게 체질량 지수가 나와요. 가령 예를 든다면은 몸무게가 60이다. 근데 자기 키는 155다. 그러면은 60 나누기 1.5 메타로 환산하니까 나누기 1.5 두 번 나눠주면은 자기 체질량 지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근본적으로 적정 체중이 있어요. 또 뭐 BMI로 따져야지 뭐 있어요. 그런데 그건 체질에 따라 다 틀리다 이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런 다이어트의 성공 법칙을 따라야 된다.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 절대 체질 다이어트에서는 끼니를 안 거릅니다. 굶으면 빠져요. 근데 다시 먹는 순간에 2배로 쪄버려요. 그게 뭐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체질별로 다이어트 식사를 하는데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대부분에 보면은 빨리 먹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취침 3시간 전에는 철저히 금식하라. 금식. 이 금식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냥 굶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만 먹고 그 시간에 잠자기 전에 먹지 말아라. 제발 야식하지 말아라. 그 다음 체질별로 운동 헬스를 해라. 체질에 맞게 땀을 빼야 될 사람 땀을 빼주고 땀을 절대 흘리지 않을 사람은 뭐예요? 수영하고 아니면 겨울철에 스케이트 타라고 스키 타러 가고 그래야 됩니다. 제 체질이 그래요. 수영을 하든가 아니면 스키를 타러 가야 돼요. 유산소 운동이 좋다. 유산소 운동. 거기다 한 가지 또 주의할 사항. 유산소 운동 플러스 근력 단련.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라. 왜? 기본 대사량을 늘려야지 먹는 걸 다 분해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운동에는 걸어라 합니다. 걸어라 첫 번째. 그 다음 108배 이게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체질별 좋은 운동을 이렇게 선택해서 해라.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BMI 지수가 있어요. 체질량 지수가 체질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금수 체질은 좀 날씬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는 떨어지겠죠. 그러나 목토 체질은 근본적으로 살집이 있기 때문에 체질량 지수가 차이가 납니다. 보통 2 내지 뭐 5 정도 차이가 나요. 금방이. 그 다음에 이 치과 치료도 체질에 따라서 해야 된다. 금이 해로운 체질. 금리를 씌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경험자입니다. 자꾸 뭐 충치가 생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고 씌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점점 금리가 늘어났어요. 근데 계속 목이 막 버스버스 타고 뭐 이상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버텼어요. 뭐 체질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금체질이 금리가 있으면 안 좋다 그랬는데 또 그냥 그 말만 믿고 또 이 폐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버티다가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 그걸 빼내야 될 상황이 왔었어요. 그걸 다 빼내니까 즉각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입이 덜 타? 안 말라. 야, 그거 대단하다. 그래서 팔체질에서 그 치과도 이렇게 손을 잡고 8+1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국내에. 원래 뭐 저쪽 신천 쪽에 거기가 뭐 본부였다는데. 그래서 양의하고 접점을 같이 이루어가지고 팔체질에 올리려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1 체질 안. 거기에서는 생식도 개발해가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분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식도 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체질에 따라서 이런 치료도 해야 된다. 금리도 치과 치료도. 물 특히 먹는 거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금양 금음 체질은 적당한 농도의 상선수가 좋다. 알칼리수는 오히려 유산가다. 속쓰림 그걸 할 수 있다 이거죠. 수양수음 체질 이건 알칼리성 제한 체질이기 때문에 적당한 농도의 산소수가 마찬가지 좋죠. 근데 수양수음 체질은 물을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거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차가운 냉수를 한 컵 마시면 진짜 좋다 건강에.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수양수음 체질을 그렇게 하면은 유하수 두통 위험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체질은 토양토음 체질이에요. 적당한 농도의 알칼리수가 좋고 아침 공복에 냉수 한 잔 최고다. 변비, 유장병, 피부병 치료가 된다 이거죠.
목양 모금 체질 산성제약이기 때문에 적당한 농도의 알칼리수가 좋다. 이것도 이 한의사가 미국에서 주로 임상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섭생은 뭡니까? 체질에 따라서 결국은 맞는 생활을 해줘야 된다. 식약섭생이에요.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체질별로 유익하고 해로운 음식 반드시 가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약물도 서로 다릅니다. 한약재도. 그래서 체질별 음식, 약물, 그 다음에 다이어트도 체질별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일상생활도 체질의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음체질한테 고기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화만 내는 거예요. 결혼생활, 주거환경, 직업선택. 왜 저 사람 밖으로만 놔둘까? 제발 좀 이렇게 좀 치우고 살았으면.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죠. 왜 저 사람 저렇게 말이 없을까? 근데 원망이 풀립니다. 체질을 알면은. 이해하는, 서로 배려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체질이 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체질을 알고 나면은 뭐예요? 천명을 이룰 수 있다. 권돈 선생님이 수많은 연구를 거쳐가지고 느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권돈 선생님이 빛과 소금이라는 그 잡지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질 섭생,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대로 지켜가지고 건강 주치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런데 집안에서 신뢰심이 있어야 되겠죠. 가족들한테 믿음을 받아야지. 공부를 해도 보통 공부하면 안 되고 팔체질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집집마다 팔체질 의학을 익혀가지고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합시다. 감사합니다.